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감기에 안 걸리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겨울이 되면 한국 사람들이 옆구리가 시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옆구리가 시리다에서 옆구리는 옆 허리 부분을 말하고 시리다는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차갑다, 춥다라는 느낌이 들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눈을 만지면 손이 너무 차갑죠. 그럴 때 제 손이 추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 손이 시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하면 옆구리가 조금 차갑다, 조금 추운 느낌이 든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커플들이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붙어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옆구리에 조금 추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외롭다라는 표현을 옆구리가 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혹시 이번 겨울을 옆구리가 시리지 않게 따뜻하게 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 제가 한국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의 연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연애 관련 표현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애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남자,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저만의 확고한 이상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아니면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이상형에 대해서 술술 이야기를 했어요. 키 180 이상, 눈에 쌍꺼풀이 없고 게으르지 않은 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상형이 바뀌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내 스타일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을 좋아해. 아니면 나는 재미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예쁜 사람, 키가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이상형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티키타카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축구에서 짧은 패스를 서로 주고받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언젠가부터 이 티키타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이 티키타카라는 표현은 보통 성격이나 유머 코드가 잘 맞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농담으로 제 농담을 잘 받아서 서로 많이 웃을 수 있을 때 우리 티키타카가 좀 되는데요? 아니면 나 그 남자랑 티키타카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하나의 슬랭이고 이 티키타카가 잘 된다. 이 표현을 한국어로 바꾸면 죽이 잘 맞는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친구랑 죽이 잘 맞아. 이렇게요. 그러면 나랑 죽이 잘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연애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친구의 지인을 소개받는 거예요. 이걸 소개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남녀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선자라고 해요. 친구한테 나 요즘 너무 외로운데 소개팅 좀 시켜줘.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먼저 저한테 소개팅 좀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해요. 소개팅을 할 남녀가 정해지면 주선자가 사진을 달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소개팅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외모나 스타일을 대충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선자가 저한테 사진을 달라고 하면 내가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그 사진이 포토샵이나 보정 어플로 너무 심하게 보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만났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쁘게 나오긴 했지만 너무 고치진 않은 그런 사진을 보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선자에게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해요. 카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디에서 만날지, 언제 만날지 약속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소개팅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돼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 보통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하죠. 좀 어색하게 자기소개도 하고, 성격은 어떤지, MBTI 같은 것도 질문을 하고, 취미는 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 조금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소개팅 자리에서 서로를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어색함도 풀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랑 조금 맞는 것 같다. 다음에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다음 약속을 정하게 되죠. 이럴 때 애프터를 신청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사실 이 애프터를 신청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고 요즘에는 그냥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다 아니면 다음 약속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팅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친구에게 부탁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번호를 교환한 후에 약속을 정하고 만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소개팅이 아주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리가 너무 인위적이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혹시 소개팅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전에 소개팅을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소개팅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 자리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막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저는 좀 불편하고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개팅은 몇 번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소개팅이 불편한 사람들은 좀 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자만추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소개팅이 좀 별로다.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다. 라고 하면 나는 자만추예요. 저는 자만추라서 소개팅은 좀 별로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 내 친구도 있고 내 친구의 친구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친해지는 이런 만남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대학생이라면 동아리 친구나 아니면 과 선배, 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그 사람들과 커플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만남을 좀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소개팅이 아닌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친구를 만나러 친구의 학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친구의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 택시에서 내린 후에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제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택시 안에 두고 내린 줄 알고 핸드폰을 빨리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핸드폰이 이 가방 안쪽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그 핸드폰을 빌려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아까 만났을 때 조금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좀 연락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꽤 오래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아주 자주 연락도 하고 서로 밥은 먹었는지 아니면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시험은 잘 봤는지 이렇게 연락을 자주 했었어요.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이를 썸이라고 해요. 썸은 영어 something에서 나온 말인데요. 둘 사이에 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연인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럴 때 썸을 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썸은 한국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관계가 뭔가 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건 썸이 아니었다. 그냥 너랑 나는 친구다. 편한 친구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썸이냐 아니냐 나 김칫국 마시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김칫국 마시다 라는 표현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떡을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도 있어서 예전에는 이 떡을 김칫국이랑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나는 떡을 줄 생각도 없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떡을 주려고 하는 줄 알고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속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기대를 품고 있을 때 김칫국을 마신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썸도 아닌데 혼자 김칫국을 마시면 아주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썸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썸을 주제로 한 노래도 있는데요. 가수 소유의 썸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오늘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진짜 썸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미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 사귀지는 않는 그런 애매한 사이. 그런데 서로 마음이 잘 통하면 바로 우리 서로 썸을 타고 있다.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상대방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밀당 때문인데요. 밀당은 밀고 당기다의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썸을 타는 사이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상대방 생일도 잘 챙겨주고 상대방에게 걱정하는 말도 잘 해주고 이렇게 엄청 잘 챙겨줄 때 그런 행동을 당기다. 상대방을 내 쪽으로 당기는 거죠. 당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이렇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그 사람에게 좀 무관심한 척 행동을 하는 거. 그럴 때 밀다라고 해요. 상대방을 내 쪽에서 좀 밀어내는 거죠. 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밀당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썸을 타고 있는 사이에서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좀 밀당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도 잘하고 잘 챙겨주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오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갑자기 연락을 안 하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어디가 아픈가? 그런데 내가 왜 자꾸 그 사람을 신경 쓰지? 혹시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나?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이 밀당이 바로 상대방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나에 대한 약간 빈자리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잘 챙겨주다가 행동을 갑자기 바꿔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밀당인 거죠. 그런데 아직은 표현도 더 많이 하고 잘 챙겨주면서 상대방을 당겨야 할 타이밍인데 밀당을 해야 한다는 말에 괜히 연락도 안 하고 관심 없는 척을 하다가는 그 사람과 영영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밀당의 고수가 아니라면 밀당을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당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연애를 했을 때도 밀당은 전혀 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밀당을 하려고 하면 저는 바로 그 관계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어쨌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서로 썸을 타다 보면 어느새 많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슬슬 나의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고백의 타이밍이 오는 거죠. 한국에서 고백이라고 하면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여자친구가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남자친구가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하고 상대방이 받아주면 그때부터 공식적인 커플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플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아니면 우리 한번 만나볼래?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상대방이 받아주면 그때부터 커플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오늘부터 1일 할까? 너 내 거 해라.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에서 가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고백을 할 때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오그라드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한국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이 좀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실제 생활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상대방이 받아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귄 지 1일이 되는 거죠. 한국인들은 이렇게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날짜를 세서 50일, 100일, 300일, 500일, 1000일 이렇게 기념일을 많이 따지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챙기는 건 100일과 1주년이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기념일을 조금 더 많이 챙기는 편인 것 같고 이 기념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좋은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서로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받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기념일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귄 커플을 장수 커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수의 장은 장신, 장발, 장편처럼 길다라는 뜻을 갖고 수는 생명이나 목숨을 의미해요.
그래서 장수는 생명이 길다, 오래 산다 라는 뜻이고 장수 커플은 생명이 아주 긴 커플, 아주 오래 사귄 커플을 의미해요. 이렇게 장수 커플이 돼서 결혼까지 하면 좋겠지만 결혼까지 하지 못하고 그 안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떤 이별이라도 이별은 항상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이런 이별 중에서도 최악의 이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이별 4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미련을 주는 이별, 여지를 주는 이별이에요. 이별을 할 때 확실하고 깔끔하게 나 이런 이유로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좋긴 한데 지금은 뭔가 내가 연애를 할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좀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기다리면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 조금 기다리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상대방이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별, 상대방에게 좀 혼란을 주는 이런 애매한 말을 하는 이런 이별이 최악의 이별인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이별 2번째는 바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는 건데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만나서 나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제 너랑 그만 만나고 싶어.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서운했던 것이 있거나 아니면 화가 난 것이 있거나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에 이야기를 해서 풀고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혼자서만 생각하고 혼자서 마음 정리를 다 한 후에 상대방에게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나한테 화를 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그 전에 어떠한 말도 없이 갑자기 혼자서 마음을 정리하고 이별을 통보하는 이런 이별이 좀 나쁜 이별인 것 같아요. 다음, 최악의 이별 3번째는 바로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이 이별 통보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더라도 좀 좋게 잘 헤어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자로 나 이제 너랑 그만 만나고 싶어.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문자로 이별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별을 하자고 말하는 건 조금 상대방에게 너무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좀 미성숙한, 좀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최악의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잠수 이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수라는 말 아시나요? 이 잠수는 몸 전체가 잠기도록 물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물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잠수 이별은 어떠한 연락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차려서 상대방에게 카톡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잠수 이별이 저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갑자기 왜 연락이 없지?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헤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수 이별이 상대방을 좀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이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장 최악의 이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잠수 이별이 가장 최악의 이별로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이별이 가장 최악의 이별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전 여친, 전 남친이랑 이런 최악의 이별 방법으로 이별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이런 최악의 이별을 한 경험이 있어요. 대학생 때 사귀었던 남친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동안 혼자서 그냥 마음 정리를 다 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문자로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이렇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기분도 나쁘고 이 사람은 좀 너무 무례한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좀 덜 됐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서로의 생각이랑 경험을 공유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한국의 연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양한 연애 관련 표현들도 배워봤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또 연애는 우리 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운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걸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보시면서 복습도 해보시고 직접 말하면서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에서 오늘처럼 한국의 문화 이야기도 하면서 다양한 표현들도 배울 수 있는 주제를 더 많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배우고 싶었던 표현들이나 아니면 알고 싶었던 한국 문화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도 연애도 화이팅! 안녕! 오늘의 표현 식상하다. 어떤 일이 반복되어 질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 조금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식상하게 이 영화는 결말이 뻔해서 식상해요. 항상 똑같은 광고 컨셉은 이제 좀 식상하다. 예전에는 신선했는데 지금은 좀 식상하다고 생각해. 잘했어요.